지난 시간에 굉장히 복잡한 걸 했는데, 그렇지.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한 개 예를 들었죠. 우리가 뭐냐면 2차 리니어한 2차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리즈 솔루션으로 풀 때 그 중에 한 예로 베셀 이퀘이션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한 시리즈 솔루션을 우리가 항상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개는 구할 수 있는데 한 개는 그때 S가 플러스 인디셜 이퀘이션을 쓸 때 S가 플러스 마이너스 N인데 S가 큰 거 N인 경우에는 시리즈 솔루션을 줄 수 있지만 S가 N이 양수일 때 S가 마이너스 N일 때는 N이 인티저가 아니면 S가 마이너스 N일 때 시리즈 솔루션이 두 번째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되는데 그게 N이 정수면 두 번째 솔루션의 그 리커션 릴레이션이 다이버지 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소위 푹스 티어렘이라는 게 있는데 리니어 디퍼런셜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말로만 할 거예요.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적어도 오디너리 포인트이거나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인 곳에서의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시리즈 솔루션을 구하면 적어도 한 개는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푹스 티어렘이에요.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구하냐? 두 번째 건 어떻게 구하냐?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우선 그거 생각하기 전에 그럼 푹스 티어렘을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첫 번째. y 더블 프라임 x equal 0가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죠. Q에 해당되는 게 x제곱분의 1이니까.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인데 인디셜 이퀘이션을 쓰면 내가 뭐 자세히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도 복잡하게 지난번에 했으니까 우리가 저 y가 J라고 놓으면 인디셜 이퀘이션이 가장 낮은 차수의 앞에 낮은 차수의 항을 모으는 거죠. x에. 근데 요거는 미분하면 a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제일 낮은 차수가 s-2. 요것도 s-2죠. 두 개가 다 인디셜 이퀘이션의 첫 번째 가장 낮은 차수의 대응이 되죠. 그래서 a0는 0이 아니니까 이거 미분하면 j가 0일 때니까 s-1 이 0이죠. s제곱 마이너스 s-6이 0인데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s는 3이거나 마이너스 2죠. 근데 이 경우는 두 번 미분하면 x에 s 플러스 j 마이너스 2승. 이거는 s 플러스 j에 역시 s 플러스 j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리커션 릴레이션이라는 게 하나랑 이웃한 계수들 사이에 이웃하거나 그 다른 계수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맺어줄 수 없죠. 같은 차수니까 리커션 릴레이션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커션 릴레이션은 없지만 하지만 이 경우는 답을 알죠. x 3승 이게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는 요거랑 똑같은데 다만 x제곱 x 3승으로 바뀌었어. 그렇지만 이 경우는 x가 제로인 게 이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죠. 이레귤러 싱귤러 포인트고, 이때는 인디셜 이퀘이션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x의 s-2승인데 x의 s-3승부터 시작하니까 제일 낮은 차수는 a0가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했던 가정과 모순되죠. a0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a0가 0인 인디셜 이퀘이션이 나오니까, 따라서 이거는 3D 솔루션을 구할 수 없는 식이에요. 이것도 역시 x가 제로가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죠. 오디너리 포인트는 우리 할 필요 없고,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면 이것도 역시 인디셜 이퀘이션 쓰면 s-1 s b제곱이니까 s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인디셜 이퀘이션 쓰면 s가 플러스 마이너스 b죠. 이것도 각각의 차수에서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원래 거보다 x의 제곱만큼 적고, 이걸 한 번 미분하고 x제곱보다 작고, 이것도 x의 제곱 처음보다 x의 2차승만큼 작고, 같은 차수예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3D 솔루션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솔루션입니다. 네 번째, y 더블 프라임 다음과 같은 경우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요거만 x분의 1이 x제곱분의 1로 바뀌었죠. 역시 x가 제로가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가 아니고 이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죠. 이 경우에 인디셜 이퀘이션은, 이때는 인디셜 이퀘이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데 s가 0이야. s가 0이고, 이제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내가 다 계산할 수 있지만 b 스퀘어드 마이너스 jj 플러스 1 j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레이쇼 테스트를 해보면 J가 얼마냐 하면 이게 절대값으로 치면 J로 가죠. 무한대예요. 다이버지 하는 솔루션이 나와요. 그 다이버지 하는데 그 문제죠. 이게 만약에 그래도 솔루션이 있으려면, 파이나이트한 솔루션이 있으려면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히 어떤 J에 대해서 J 곱하기 J 플러스 1이 B제곱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솔루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D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n차 미분방 정식은 n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있다. 2차 미분방 정식은 2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니어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람다가 변할 수 있는 적당한 파이 x에 대한 함수의 집합이 있다고 쳐봅시다. 함수의 집합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적당히 합한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되려면 0이 될 때 k 람다가 모두 0인 경우 모두 0이 되면 요 파이 x의 집합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해요. 어느 특정한 x값이 아니라 모든 x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당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더했는데 그게 0이 되려면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수가 0이 되지 않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한 함수를 다른 함수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부가 0이 된다는 거는 한 함수를 다른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냐? 우리 예를 들어 이렇게 너무 람다라고 쓰니까 람다가 1부터 n까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 식이 이제 뭐냐면 사실은 파이 람다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k에 대한 연립방 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개수가 파이 람다 x야.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인디펜던트한 k, 이게 n개, k1부터 kn까지 있을 테니까 k1부터 kn까지 있는 1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n개가 있는데 유니크하게 결정하려면 적어도 n개의 식이 있어야 되죠. n개의 식을 만들어 보자 이거. n개의 식을 어떻게 만드나? 미분하면 되지 뭐. 이게 또 0. 무한히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K가 K1부터 KN까지 했으니까 N개의 방정식만 끄집어내면 돼. 그러니까 N차 미분까지 있으면 돼요. N차 미분까지 하고 그 앞에 있는 개수들 phi 1, phi 2, phi n, phi 1 prime, phi 2 prime, phi n prime, phi 1 n-1, 그러니까 n-1번까지 미분한 거죠. 그래야지 한번 미분하지 않은 것부터 이렇게 하면 n개의 식이 주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이걸 W라고 쓰는데 우리 이거를 론스키안이라고 불러요. 이
전체 있는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식부터 요거까지 식은 사실은 이건 디터미넌트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매트릭스에다가 K1부터 KN까지 집어넣은 게 0인 거죠. 우리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죠? 일반적으로 이게 0이 아닐 때도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풀냐면 이거 인버스 매트릭스를 왼쪽에 곱하면 돼요.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쪽에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하면 0이지.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하면 전부 다 0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하면 0에다가 인버스 매트릭스 역시 0이니까 모두가 0이죠. 앞에 있는 요걸로 만든 매트릭스가 인버스가 존재해야만 전부 다 0인 K1부터 KN까지가 0인 솔루션이 나오죠. 이 매트릭스가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이거의 디터미넌트 론스키안이 0이 아니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0이 아니면 이 phi 1부터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거죠. (0이면)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느 하나가 다른 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면은 적당히 몇 배를 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하면 한 로우나 한 컬럼을 전부 다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이럴 경우에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리니얼리 디펜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떤 솔루션이 미분방정식, 일반적으로 n차 미분방정식의 n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구했는데 그게 정말 인디펜던트하냐? 라고 봤을 때 그 n개의 솔루션의 론스키안을 구해보면 안 돼,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n차에 너무 겁나는 디터미넌트가 나오니까 우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2차 미분으로 한정시키면 2×2가 되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로 d 스퀘어드 phi dx 제곱 phi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은 phi 1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의 x승이면 되지 뭐. phi 또 하나는 phi 2는 2 붙으니 마이너스 x도 되네.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phi 3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렇게 되죠. 다음 같은 이 세 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냐 안 하냐를 보려면 론스키안을 구해보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한번 미분한 거 또 한번 미분한 거 이거는 0이죠. 왜냐하면 이거랑 이거랑 같죠. 자, 0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리니어 디펜던트라는 건 세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서 0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잘 알죠? 뭐지? 영이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리니어 디펜던트한 거죠. 세 개는. 두 개를 하면 그럼 두 개면 이거는 마이너스 2죠. 이 두 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예요. 물론 요 2a to the 마이너스 x 대신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 셋 중에 아무거나 두 개만 고르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사인 예를 들어서 사인 오메가 x랑 코사인 오메가 x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파이인 경우에는 사인 오메가 x 코사인 오메가 x죠. 사인 오메가 x 코사인 오메가 x는 인디펜던트 하냐? 그거의 론스키야. 마이너스 오메가죠.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라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 자, 이거를 왜 했냐? 왜 인디펜던트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왜 했냐? 왜 했냐 하면 우리가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하는데 훅스 티어렘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는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베셀 이퀘이션 같이 그 인디셜 이퀘이션의 차이가 정수인 경우 두 번째 솔루션을 못 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두 번째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인테그랄 메소드.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y 더블 프라임 dx y 프라임 q 0이라고 가장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거의 솔루션을 우리 y1, y2라고 합시다. 두 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있어요. 인디펜던트 솔루션이라는 거는 저거의 론스키안이 0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y1, y2 프라임 다음과 같이 론스키하면 이게 0이 아닙니다.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쉐인 룰을 쓰면 요거 미분하고 그대로 있는 거 요거 그대로 두고 요거 미분한 건 서로 캔슬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남는 거는 y1, y2 더블 프라임 y1 더블 프라임 y2 요거만 남죠. 요거 각각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한 건 서로 캔슬이 되는 거니까 요게 남아요. 여기 더블 프라임이랑 원의 더블 프라임은 전부 다 원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y1 x y2 마이너스 p x y1 프라임 qx y1 y2 이거죠. q가 있는 텀은 없어지죠. 그래서 남은 게 뭐냐 하면 마이너스 px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1 프라임 y2 이게 뭐예요? 론스키안이죠. 론스키안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었죠. 특별한 경우 만약에 px가 0이면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px가 0이면 w 프라임이 0이야. w가 컨스탄트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px는 0이 아니죠. 근데 우리 두 개의 솔루션 중에 하나는 안다고 칩시다. 푹스 테어렘에 의하면 적어도 3 솔루션 중에 인디셜 이퀘이션 중에서 파워가 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푹스 테어렘은 적어도 하나 안 되니까 적어도 하나 안다고 치. 그 하나를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w가 0이 아닌 경우 론스캔이 0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인디펜던트 솔루션일 경우 그죠? 인디펜던트 솔루션일 경우 요 식을 쓰면 dw 이렇게 w를 분모에 쓰고 싶어서 그래요. w가 0이면 이렇게 못 쓰죠. 적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wx는 뭐야? a는 임의의 로어 바운드예요. 로어 리밋은 아무거나 상수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곱하기 엑스포넨셜 wx 디펜던스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굿.
한편 wx는 론스키아는 아까 본 것처럼 이거는 y1 스퀘어를 끄집어내면 y2 프라임 나누기 y1 마이너스 y2 y1 스퀘어분의 y1 프라임 y1 스퀘어드 이거 잘 보면 y2 나누기 y1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요거를 미분한 거는 요거 분모를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y1 스퀘어분의 y1 프라임. 다음 것이 근데 이게 이거래. 그래서 우리가 y2x는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당장 쓰는 게 아니고 ddx y2 나누기 y1은 오른쪽 이 식을 y1 스퀘어로 나눠주면 되죠. 1 over y1 squared wa 인테그랄 또 적당한 상수 로어 리밋 b를 도입하면 까지 px1 dx1 아 이거지 지금 내가 이거 뭘 요거죠. 다음 같이 내가 밑에 있는 거랑 헷갈려서 그렇게 쓴 거죠. 자 그럼 적분을 하면 생긴 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P 알고 우리 y1, y2 중에 y1은 안다고 했죠. 이걸 y2에 대해서 풀면 돼요. y2x는 적분하는 거니까 y1분의 y2가 이걸 적분한 거니까 y2x는 y1x WA는 x에 상관없는 상수죠. 소위 말하는 오버올 코에피션트죠. 리니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인 경우에 y1이 솔루션이면 y1의 상수를 곱한 것도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상수를 곱한 거는 솔루션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노멀리제이션에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상수가 이게 1이 되든 100이 되든 상관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1로 놓지 뭐. 그냥 상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적분하면 WA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은 상수는 빼고서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솔루션은 y1x 인테그랄 적분하면 x2까지
이게 세컨드 솔루션. 그렇게 복잡하죠. 아까 우리 스페셜 케이스로 px가 0인 경우를 봤잖아요. px가 0이면 이게 1이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우리가 y1이 sin x라는 거 알아. 그럼 세컨드 솔루션은 y2x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sin x 인테그랄 이거 여러분들 적분 많이 해봤죠? 안 해봤나?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 보통 적분하는데 적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코탄젠트 x. 그래?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sin x분의 코사인 x죠? 이거 미분하면 위에 거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되지?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제곱 x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제곱 x. 이게 되죠. 그대로 두고 이게 사인 x분의 1 가만히 있습니다. 사인 x분의 1에 사인 x분의 1에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맞나? 가만히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 하지? 그렇지. 이걸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분의 1로 통분을 하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니까 있죠. 그런 걸 알고 마이너스 코사인 x. 앞에 부호나 계수는 상관없이 코사인 x죠. 사인 x라는 솔루션을 알면 px가 0인 경우는 두 번째 솔루션이 코사인 x라는 걸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p를 알고 한 솔루션을 알면 두 번째 솔루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 y1의 exact 폼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시작한 건 뭘로 시작했죠? 시리즈 솔루션으로 시작했죠. 시리즈 솔루션이면 이거를 이것도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시리즈 솔루션인 거.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y1, y2x를 모든 시리즈를 다 합해서 sin x로 딱 주어지면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스매티카나 이런 걸 잘하면 두 번째 시리즈 솔루션을 프로그램으로 푸는 방법을 할 텐데 우리 그것까지는 두 번째
시리즈 폼. 시리즈 폼을 할 때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어떤 문제를 풀 때 사실 레시피를 주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풀게 돼. 기계적으로 풀게 되는 거는 그런 걸 우리가 영어로는 메소디컬하다고 하는데 너무 그거에만 들어가서 매몰돼서 이거를 전체적인 특성 잘 못 보는 위험이 있는데 마치 2차 미분 방정식을 모든 2차 방정식의 솔루션을 근해 공식을 써서 넣는 거. 이렇게 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아는데도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레시피를 주면 첫 번째 px 우리가 다른 임의의 점에 대해서 x0라는 점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쓴 거를 전부 다 x0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 그거 쓰려면 귀찮으니까 우리 원점 근처에서 익스펜드라는 걸로 해봅시다. 원점 근처에서 익스펜드라면 p도 pi, xi를 써.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적어도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니까 가능한 xi의 i는 px인 경우에 p 마이너스 1부터 x의 마이너스 1까지 허용이 되죠. 그 다음에 qx는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쓰면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몇 개를 처음 거 몇 개를 써요.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y1으로 해서 y2를 구한다. 아이디어는 아까 인테그랄 방법을 쓰는 거랑 아이디어는 같지만 그 구하는 방법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시피를 따르면 우리가 아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거를 쓰면 y 더블 프라임 p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p0 p1x y 프라임 플러스 q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쓰면 지금 x가 x 꼴 0가 가장 싱귤러 포인트가 나오는 곳인데 만약에 p-1, q-2, q-1이 0이면 오디너리 포인트죠. 그게 0이 아닌 일반적인 조건을 쓰면 적어도 x 꼴 0는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IJ를 쓰고 싶지만 IJ를 여기다 썼기 때문에 일본어를 만들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이 식에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서메이션. 첫 번째 텀은 s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1 a 람다 마이너스 2 i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pi xi에 s 플러스 람다 a 람다 s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1 qj xj a 람다 그거 쓰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지난번에 여러 가지를 봤지. 오디너리 포인트면 우리가 레귤러 솔루션 두 개의 솔루션을 그냥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일 때가 문제였죠.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라는 거는 p-1, q-2, q-1 중에 그러니까 p-1이나 q-2가 0이 아니면 그게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였죠.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너무 일반적인 걸 보면 복잡하니까 먼저 p-1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나중에 p-1이 0일 때도 볼 거예요. p-1이 0이 아닌 거. 그러면 이때 인디셜 이퀘이션 가장 x의 차수가 낮은 거라 그랬죠? x의 차수가 낮은 거는 이 중에서는 그러면 람다가 0이면 되고 람다가 0이면 s-2 이거는 x분의 1부터 시작하니까 p-1이 0이 아니면 여기도 s-2가 있고 여긴 s-2가 여기 있으면 s-2가 있죠. 그래서 x의 s-2의 앞에 개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람다가 0이니까 s 곱하기 s-1 두 번째 식에서는 람다가 0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q-2 이게 0입니다. a0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솔루션이 솔루션은 우리 항상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다음과 같이 항상 쓸 수 있나요? n이 인티저이면 그럴 수 있는가를 고민하겠지만 n은 인티저가 아니야. n은 넌 네거티브 인티저. 넌 네거티브 인티저면 가능한가? 넌 네거티브 인티저. 넌 네거티브 인티저가 아니면 어떡하나요?
넌 네거티브 인티저가 아니면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벌써 얻은 거예요. 이 경우.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두 번째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구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베셀 이퀘이션에서 예를 들었지만 요게 0이 아닌 인티저일 경우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세컨드 솔루션을 구할 때. 요런 경우. 그러면 이게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 전개를 하면 S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n-2알파 S 알파 마이너스 위식을 다시 쓰면 S 스퀘어드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두 개 솔루션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P-1이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면 P-1이 n-2알파. 자, 그 경우 우리가 큰 거 인디셜 이퀘이션의 솔루션 중에 큰 거에 대한 시리즈 솔루션 우리가 아니까 그 솔루션이 뭐죠? 저거 알파로 쓰면 노은 솔루션 우리가 아는 솔루션이지. 왜냐하면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하니까. 이건 뭐죠? y1 x 알파 그래서 앞에서 구한 공식을 이용하면 y2x는 y1x 인테그랄 x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부터 x2까지 서메이션 pi x1i dx1 이게 뭐야? 제곱을 해야 되니까 x2의 2알파 dx2 무시무시한 식이지만 형식적으로 포멀하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론스키안에서 나오는 WA는 1로는 경우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다음과 같이 썼으니까 행복하네. 가 아니지.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저거를 따로따로 떼어내서 봅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분자 인티그란드 안에 있는 분자부터 보면 분자부터 볼까? 엑스포넨셜 팩터 인테그랄 a부터 x2까지 i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pi x1i dx
첫 번째 텀은 p-1 x 1분의 1이에요. 적분하면 로그죠. p-1 로그 x2 플러스 요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폴리노미얼이니까 그 다음에 로어 리밋에서 나오는 거는 적당한 a의 함수. 상수는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니까. 따라서 이거의 엑스포넨셜을 취하면 PR e to the minus FA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요거는 마이너스의 엑스포넨셜을 취하면은 x2의 마이너스 p 승이죠. x2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엑스포넨셜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e to the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로그 x2니까 이건 로그 x2의 p2 마이너스 1 이거는 요거의 어떻게 되는 거야? p2 마이너스 p2가 이제 p 마이너스 1에 p 마이너스 1의 로그 x2에 요거에 마이너스니까 요거에 역수가 들어오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x2의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1 엑스포넨셜의 시리즈죠. 테일러 시리즈 엑스포넨셜 1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이제 복잡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분모는 x2의 2알파 서메이션 a 람다 x2의 람다의 스퀘어의 마이너스 있음. 이거는 x2의 마이너스 2알파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든 x2의
파워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죠. 물론 그 개수는 적당히 다르지만 우리 다음과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y2x는 y1x 인테그랄 x 이런 상수는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x2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x2의 마이너스 2 알파 x2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알파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파워를 바뀌면 요거랑 상수부터 시작하는 거 시리즈의 곱이죠. 물론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떻게든 적당한 x 람다로 쓸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C알파가 C람다가 뭔지 모르지. 하지만 우리 지금 아까 이렇게까지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아까 했잖아. 뭐지?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N 마이너스 2 알파라며. 그러니까 요거는 X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죠. 그래서 이거는 y1x C0 이거는 상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x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1의 x2의 마이너스 cn의 x2의 마이너스 1 자,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게 복잡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y2x니까 이게 복잡하고 여기 나타나는 cn은 b 람다에서 a 람다 이제 복잡한 관계로 얻었지만 다음과 쓸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써도 항상 뭐냐면 상수부터 시작하는 파워 시리즈를 썼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봅시다. 세컨드 솔루션은 퍼스트 솔루션 곱하기 something인데 곱한 게 시리즈예요. 그 시리즈가 뭐부터 시작하죠? x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아니지. 적분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리즈가 x2의 마이너스 n승부터 시작한다. y1x에 곱한 코에피션트 펑션이 y2를 구할 때 시리즈인데 x의 마이너스 n승부터 시작하는 시리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n이 인티저면 우리 아까 n이 인티저인 경우가 세컨드 솔루션을 우리가 못 구하는 경우라고 했죠. n이 인티저면 반드시 로그 텀이 있어요. n이 인티저면 반드시 로그 텀이 있어요. 그래서 세컨드 솔루션은 로그 텀이 하나 더 나와. 그 아주 지난번에 왜 우리가 저 n차 미분 방정식에서 그거를 e to the mx 지수함수의 형태로 쓰고 미분을 했을 때 엘지브레이크 m의 n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중에 중근이 있으면
지문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ETD MX를 한번 M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쓴다고 했었죠. 그때 나오는 게 로그 X가 그때 나오죠. 시리즈 솔루션에서도 반드시 이 로그 X 텀이 나온다. 자, 하고 나니까 칠판에 쓴 게 한가득 복잡한데 이거를 실제로 주어진 문제에서 이거를 다 쓰려면 너무나 복잡하지 않을까요? 복잡하지. 안 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예로 풀고 한 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서 이 문제를 세컨 솔루션을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 예는 다음 시간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